저는 평생을 시간과 함께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죠. 알람 시계보다 정확한 몸의 리듬이에요. 7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간이역 역장으로 35년을 일했던 저에게 시간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한 대의 기차라도 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면 모든 스케줄이 엉망이 되니까요. 승객들의 하루 일정이 모두 틀어져 버리죠. 그런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어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0평 아파트 안방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3남매가 모여서 사준 이 아파트는 제게는 너무 컸어요. 혼자 살기엔 말이죠. 하지만 자식들 마음이니 고마웠습니다. 거실 벽에는 예전 간이역에서 가져온 낡은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마지막 열차는 진심으로 달려오는 이를 기다린다라는 문구였죠. 제가 직접 써서 역 대합실에 걸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주 지각하는 승객들에게 주는 격려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요즘 그 현판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하는 말 같았거든요. 엄마 오늘 병원 가셔야죠? 큰딸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바쁘게 들렸습니다. 알고 있어. 오전 10시 검진이니까 9시 반에 출발해야겠네. 저희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모셔다 드려요. 택시 타시거나 버스 타세요. 또 그런 식이었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혼자 다니는 것쯤은 문제 없었거든요.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간이역이 보였어요. 지금은 폐역이 되어 덩그러니 서 있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역장 시절 제 하루는 완벽한 시간표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에 역으로 출근했죠. 첫 차가 오기 전까지 역사 청소와 점검을 마쳤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면 저는 제복을 단정히 입고 플랫폼에 나섰어요. 안전선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 열차가 들어옵니다. 제 목소리는 확성기 없이도 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들은 저를 믿고 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확했거든요. 시간도 안내방송도 모든 것이 말이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혼자 먹었습니다. 역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을 바라보면서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이 저에겐 최고의 드라마였어요. 봄엔 벚꽃이, 여름엔 짙은 녹음이, 가을엔 단풍이, 겨울엔 하얀 눈이 제 마음을 채워줬습니다. 오후엔 화물열차와 여객열차가 번갈아가며 들어왔죠. 각각의 열차마다 고유한 소리가 있었어요. 디젤 기관차의 묵직한 소리, 새마을호의 경쾌한 소리, 무궁화호의 구수한 소리까지. 저는 소리만 들어도 어떤 열차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열차는 밤 10시 40분에 도착했어요. 그 열차를 보내고 나면 하루 일과가 끝났죠. 역 전체를 점검하고 문을 잠근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저는 뿌듯했어요. 또 하나의 완벽한 하루를 마쳤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집에 와서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저녁을 차려주고 아이들 숙제도 봐줬죠. 남편과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며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좋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엔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어요. 시간이 흐트러지면 모든 게 엉망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운동하고 식사했어요. 자식들이 사준 아파트에서도 제 나름대로의 시간표를 만들어 살았죠. 하지만 요즘엔 뭔가 허전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간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저는 혼자 시간을 지키며 살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정확히 9시 50분이었죠. 10분 일찍 온 거예요. 역시 제 몸의 시계는 정확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죠. 모두 혼자 온 것 같았습니다. 김선희님, 오늘도 혼자 오셨네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이분도 저처럼 혼자 검진 받으러 다니시는 분이었죠. 자식들이 바빠서요. 저도 혼자 다니는 게 편해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조금 서운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모셔다 드렸거든요. 언제부터인가 혼자 다니게 됐죠.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르신 몸은 어떠세요? 어디 아픈 곳은 없고요? 별로 아픈 곳은 없는데요. 가끔 무릎이 쑤시긴 해요. 나이를 생각하면 정말 건강하세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나 봐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평생 시간을 지키며 산 보람이 있었죠.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복도를 걸었어요. 병원 복도는 항상 분주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가고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앉아 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검진 결과 나오면 알려드려야겠네. 큰딸 미영의 목소리도 들렸죠. 그래, 근데 엄마 나이가 나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자식들이 제 검진 결과를 궁금해한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런데 다음에 들린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우리도 번갈아가며 간병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지. 우리도 직장이 있는데 어떻게 매일 다닐 수 있겠어. 목소리의 주인은 막내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거든요. 제가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요. 저도 모르게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저였지만 그 순간만은 도청을 하고 있었어요. 제 자식들의 이야기를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자식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도청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재산이 얼마나 되지? 큰딸 미영이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계산적으로 들렸습니다. 아파트 값이 8억 정도 하고 예금이 3억 정도 있을 거야. 그리고 보험금이. 둘째 민수가 대답했죠. 제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언제 조사해뒀나 싶었습니다. 보험금이 얼마지? 막내 지훈이가 끼어들었어요. 생명보험이 5억, 상해보험이 2억. 합쳐서 7억 정도 될 거야. 그럼 총 18억 정도네? 재개발 구역이라서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 그것까지 합치면 20억은 넘을 거야.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식들이 제 재산을 이렇게 세세히 계산하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제가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너무 건강하셔서 문제야. 미영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뭔 소리야? 엄마가 건강한 게 좋은 거지. 민수가 핀잔을 줬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 말은 엄마가 요양원에라도 들어가시면 우리가 편할 텐데. 지금처럼 혼자 사시니까 언제 쓰러지실지 모르잖아. 맞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치매라도 오시면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지금은 엄마가 다 관리하고 계시니까. 지훈이의 말에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어지러웠거든요. 제 자식들이 제가 치매에 걸리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엄마 성격상 재산을 함부로 쓰시지는 않을 거야. 근데 혹시 재혼이라도 하시면 어떡해? 설마. 엄마가 70인데 무슨 재혼이야. 요즘 노인들 재혼 많이 해. 그리고 엄마 건강하시고 연금도 나오니까 충분히 가능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자식들이 제 재혼 가능성까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재산 때문에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한테 미리 재산 정리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조심스럽게 얘기해 봐야겠어. 세금 문제라든지 상속세 절약 차원에서.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우리를 위해서라면 들어주실 거야. 대화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파트를 누가 받을지, 예금을 어떻게 나눌지, 심지어 장례비까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녹음 버튼을 누르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시면 병원비가 많이 들 거야. 그럼 재산이 줄어들겠네.
중환자실에 한 달만 있어도 몇 천만 원은 나갈 거야. 그러니까 건강할 때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을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었나요?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치료비가 아까워하고 있었어요. 엄마 보험금 수익자가 우리로 돼 있지? 당연하지. 아빠 돌아가시고 바로 바꿨어. 그럼 안심이네. 근데 엄마가 다른 사람으로 바꾸실 수도 있잖아. 엄마가 그러실 리 없어. 우리가 유일한 자식들인데.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혹시 모른다는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요양원 얘기를 슬쩍 꺼내보자. 엄마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좋은 생각이야.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요양원비도 만만찮을 텐데. 그래도 상속받을 돈에 비하면 얼마 안 돼. 제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모든 말이 녹음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맞아. 엄마가 워낙 자식 바라기시니까.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자식들도 제가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다 됐네. 들어가자. 엄마 혼자 기다리고 계실 거야. 자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히 녹음을 멈추고 화장실로 몸을 피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들은 게 맞나요?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핸드폰 속 녹음 파일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대기실로 향했어요. 자식들이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찾았잖아요. 미영이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가식으로 들렸어요. 화장실 다녀왔어. 저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검진 결과 어떠셨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에겐 연기로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하시네. 다행이에요. 엄마가 건강하셔야 우리도 안심이죠. 지훈이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까 복도에서 들은 말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점심 같이 드실까요? 아니야. 너희들 바쁠 텐데. 괜찮아요. 오늘은 시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있기가 힘들었어요. 복도에서 들은 말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럼 집에서 뵈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알았어. 자식들과 헤어진 뒤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걸어오는 길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농담으로 한 말일까요? 하지만 핸드폰 속 녹음을 다시 들어보니 현실이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제 재산과 죽음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산 제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의 현판을 다시 봤어요. 마지막 열차는 진심으로 달려오는 이를 기다린다. 문득 이 말이 제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식들이 아니라면 누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너무 슬펐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들은 자식들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평생을 잘못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만 모든 걸 주고 살았는데 결국 이런 결과를 맞게 됐으니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뭔가 해야 했습니다. 잠 못 이룬 밤을 보내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복도에서 들은 자식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커피를 끓여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들에게 직접 들었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져 한 사람을 찾았어요.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대학 동창 정숙이었습니다. 저보다 5살 어렸지만 평생 친구로 지낸 사이였죠. 여보세요, 정숙아? 어머, 순자야. 어쩐 일이야? 새벽부터 전화하고. 미안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상담받을 수 있을까?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정숙이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자식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것과 재산 정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죠. 어머,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정숙이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오늘 사무실로 와. 자세히 상담해 줄게. 고마워. 오전에 갈게. 전화를 끊고 준비했습니다. 통장과 인감, 그리고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챙겼어요. 무엇보다 어제 녹음한 파일이 중요했죠. 정숙이의 법무법인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사무실이었습니다. 정숙이가 반갑게 맞아줬죠. 순자야, 많이 힘들었겠다. 응. 정말 충격이었어. 정숙이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정숙이도 듣는 내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정말 내 자식들이 이런 말을 했어. 내 귀로 직접 들었어. 믿을 수가 없었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자식들이 부모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 정숙이도 세 자녀를 둔 엄마였어요. 그래서 더욱 공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재산 정리를 하려고 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전 신탁을 고려해봐. 특히 조건부 생전 신탁이 좋을 것 같아. 정숙이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생전 신탁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만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조건을 걸 수 있는 거야? 다양해. 예를 들면 정기적인 방문, 봉사활동 참여, 효도 실천 등등.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들 수 있어. 이거였어요. 제가 원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먼저 신탁 조건을 정해야 해. 그리고 신탁회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정숙이는 노트에 필요한 절차를 적어줬어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 서류 준비하고 신탁회사와 계약하는데 1달 정도 걸릴 거야. 그동안 자식들한테는 비밀로 해야겠네. 당연하지. 다 끝나고 나서 알려주는 게 좋아. 점심을 같이 먹으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숙이는 신탁 조건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걸 도와줬습니다. 매월 최소 4번은 방문해야 한다. 어떨까? 좋아.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기록을 남겨야 해. 방문 기록장을 만들면 돼. 날짜, 시간, 방문 목적을 적도록 하는 거야. 우리는 조건을 하나씩 정해갔어요. 방문 횟수, 봉사활동 참여, 건강 상태 확인 등등. 생각보다 많은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순자야,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화낼 텐데 괜찮겠어? 화내든 말든 상관없어. 진심이 아니라면 받을 자격이 없어.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또 다른 조건도 생각해 봐야 해. 혹시 내가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다면? 정숙이의 말에 문득 떠오른 곳이 있었어요.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남편과 신혼여행 갔던 곳이었죠. 바닷가에서 살고 싶어. 남해 쪽으로. 좋은 생각이야.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필요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자식들이 진심으로 찾아온다면 거리는 문제 없을 거야. 정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았을 거예요. 오후에는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남해 지역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인터넷으로 미리 몇 곳을 찾아뒀죠. 바다가 보이는 집을 찾고 계신가요? 부동산 중개사가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요. 좋은 물건이 몇 개 있습니다. 한번 보러 가실까요?
당장 보러 갈 수는 없었지만 자료를 받아왔어요. 사진으로 본 집들은 모두 아담하고 예뻤습니다. 특히 바다가 보이는 작은 한옥이 마음에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신탁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정수기와 상의한 내용을 노트에 적어뒀죠. 첫째, 매월 최소 4번 방문할 것. 둘째, 방문할 때마다 기록장에 서명할 것. 셋째, 분기별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 넷째, 연 단위로 효도 실천 보고서 제출할 것. 다섯째, 위 조건을 1년 이상 이행한 자에게만 상속 권리 부여. 조건을 적고 보니 엄격해 보였어요. 하지만 진정한 자식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다시 정수기에게 전화했어요. 조건을 정리해봤어. 한번 확인해 줄래? 조건들을 하나씩 읽어줬더니 정수기도 적절하다고 했어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어떨까? 허위 신고나 조건 위반 시 상속권 박탈. 좋은 생각이야. 그것도 넣자. 그리고 순자야, 신탁 기간은 얼마로 할 거야? 5년 정도로 하자. 충분한 시간을 줘야죠. 이렇게 해서 신탁의 기본 틀이 완성됐어요. 이제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어요. 신탁 회사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죠. 직원분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조건부 생전 신탁은 최근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자녀분들의 효도를 유도하는 목적으로요. 그렇군요. 절차가 복잡한가요?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산 목록, 신탁 조건, 수익자 지정서 등등.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왔어요. 생각보다 많았지만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은행에도 들러야 했어요. 예금을 신탁 계좌로 이체하기 위해서였죠. 신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자녀분들의 태도 문제로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이요. 은행 직원의 말에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집에서는 남의 이사 준비도 했어요.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해서 집을 보러 가기로 했죠. 이번 주말에 내려가실 수 있으세요? 네. 토요일에 가겠습니다. 바닷가 집을 보러 가는 날이 기다려졌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거든요. 토요일 아침 일찍 남해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진주까지 간 다음 버스로 갈아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남해에 도착하니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오랜만에 맡는 냄새였죠. 남편과 함께 왔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중개사 아저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좋은 집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집은 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깔끔했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집은 바로 바닷가였어요. 파도 소리가 바로 들렸죠. 하지만 너무 습했어요. 세 번째 집이 바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바다가 보이면서도 적당히 떨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해바라기를 심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이 집으로 하겠어요. 좋은 선택이세요. 이 동네는 조용하고 이웃들도 좋아요. 계약을 진행하면서 마음이 설렜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서울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했어요.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 집에서 쓸 가구를 주문했죠. 정수기에게도 진전 상황을 알려줬어요. 집도 구했고 신탁 서류도 거의 다 준비됐어. 이제 자식들에게 알려야지. 언제 말할 거야? 다음 주에 불러서 이야기할까 해.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해. 내 결정이 옳아. 정수기의 격려가 큰 힘이 됐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이었죠. 신탁 계약을 최종 체결하는 날이 왔어요. 법무법인에서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신탁이 시작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자녀분만이 상속받을 수 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계약서를 받아들고 나니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가 주도권을 잡게 됐거든요. 이제 남은 건 자식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날 밤 새 자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집으로 오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한 문자였지만 제 인생을 바꿀 메시지였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녁이 되자 자식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먼저 온 건 큰딸 미영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중요한 이야기예요? 표정이 심각하시네. 다 오면 얘기할게. 둘째 민수와 막내 지훈도 차례로 도착했어요. 세 자녀가 모두 모이니 긴장이 됐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대접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속으론 심장이 뛰고 있었죠.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지훈이가 먼저 물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녹음한 그 파일이었어요. 처음엔 자식들이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자신들의 목소리라는 걸 알아챘죠.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미영이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너희들이 병원 복도에서 한 이야기야. 내가 직접 들었어. 엄마, 이건. 민수가 말을 시작했지만 이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에요. 지훈이가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녹음된 내용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18억 재개발 보상금, 생명보험금. 이게 다 오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지만 더 슬펐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미영이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다행이네. 그런데 이제 너희들에게 알려줄 게 있어. 저는 신탁 계약서를 꺼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조건부 생전 신탁이야. 내 재산을 모두 신탁으로 맡겼어. 자식들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런 걸 하셨어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내 재산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저는 신탁 조건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매월 4번 방문, 봉사활동 참여, 방문 기록 작성 등등. 이 조건들을 1년 이상 지킨 자녀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져.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효도했는데. 지훈이가 항의했어요. 효도? 언제 효도했지? 병원도 혼자 다니게 하고 명절에나 얼굴 보는 게 효도야. 제 말에 자식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 게 있어. 저는 남의 집 계약서도 꺼냈어요. 엄마, 이것까지 뭐예요? 남해로 이사 가기로 했어. 다음 달에 내려갈 거야. 갑자기 왜 이사를 가세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나를 찾는지 확인하고 싶어. 자식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들이었을 거예요. 엄마,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주세요. 미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용서는 행동으로 받는 거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방문 기록장을 꺼냈어요. 예전 영무실에서 쓰던 출입 기록부와 비슷했죠. 이걸 만들었어. 너희들이 방문할 때마다 여기에 기록을 남겨야 해. 기록장을 펼쳐 보였어요. 날짜, 시간, 방문 목적, 체류 시간, 특이사항 등을 적도록 했습니다. 이건 마치 출퇴근 기록하는 것 같은데요. 민수가 불만스러워했어요. 맞아. 예전에 영무실에서 직원들 출입을 기록하던 방식이야.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 엄마가 역장님이셨던 것처럼 저희를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훈이가 물었어요. 그래. 진짜 효도하는 자식인지 확인하려면 기록이 필요해. 자식들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당황스러우면서도 억울해하는 것 같았죠. 엄마, 이건 너무 과하세요. 저희를 믿으시면 안 되나요? 미영이가 호소했어요.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말로는 안 돼. 저는 단호했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거든요. 그럼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상속을 못 받는 건가요? 민수가 확인하듯 물었어요. 당연하지. 신탁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 계약서를 다시 보여줬어요.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도 강조했죠. 엄마, 마음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없어. 이미 결정했고 계약도 완료됐어. 자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조건을 지키면 돼. 어려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남해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민수가 걱정했어요. 시간이 없으면 진심이 아닌 거지.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시간을 만들겠지. 제 말에 자식들이 침묵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희들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자식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나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봤죠. 엄마 정말 마음을 안 바꾸시는 거예요?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응. 이미 결정했어. 자식들이 떠나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제 뜻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거실의 현판을 다시 봤어요. 마지막 열차는 진심으로 달려오는 이를 기다린다.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진심으로 달려올지 아니면 포기할지는 이제 자식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열차를 기다리는 역장의 마음으로 지켜볼 예정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니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제가 주인공인 것 같았거든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제 뜻대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사날이 다가왔어요. 자식들에게 신탁 이야기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충격이 컸을 거예요. 이사짐을 정리하면서 많은 추억들을 발견했어요. 자식들 어릴 때 사진, 상장, 편지들까지. 모든 게 소중한 기억이었죠. 특히 자식들이 어릴 때 쓴 편지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 덕분에 행복해요. 커서 효도할게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언제부터 변했을까요? 돈과 재산만 생각하게 됐을까요? 이사 전날 밤 큰딸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내일 이사 가시는 거예요? 응. 이미 다 준비했어. 저희라도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이사 업체에 맡겼어.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이미 끝났어. 미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았죠. 이사 당일 아침 일찍 이사 업체가 왔어요. 평생 모은 짐들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자식들이 정성스럽게 구해준 집이었지만 이제 추억만 남겼습니다. 남해로 가는 길은 설렘 반 걱정 반이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혼자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하지만 남해에 도착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바다 냄새와 시원한 바람이 저를 반겨줬거든요. 새 집은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좋았어요. 마당도 넓고 바다도 잘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했어요. 짐을 정리하고 첫날 밤을 보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남해 생활이 시작됐어요. 동네를 둘러보니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웃들도 친근하게 인사해줬어요. 새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네, 김순자라고 해요. 저는 이정자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이웃 할머니들과 금세 친해졌어요. 모두 제 또래였고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서울이 멀게 느껴졌어요. 자식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화가 났거나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했어요. 오랜만에 제 시간을 갖게 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하고 마당에서 차를 마셨죠. 마당에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어요. 봄이 오면 예쁜 꽃이 필 거예요. 남편이 좋아했던 꽃이었거든요. 2주 3주째 되던 날 큰딸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저희가 이번 주말에 가도 될까요? 드디어 연락이 왔네요. 솔직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도 좋아. 하지만 조건은 알고 있지? 네. 방문 기록장도 준비하셨죠?
그럼 주말에 세 자녀가 모두 왔어요. 서울에서 남해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다 왔더라고요. 엄마, 여기가 새 집이에요. 정말 좋네요. 미영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진심으로 좋다고 하는 것 같았죠.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아요. 민수도 감탄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큰 것 같은데. 지훈이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마당도 있고 좋아. 자식들이 방문 기록장에 서명했어요. 날짜, 시간, 방문 목적을 적도록 했죠. 첫 방문이라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함께 점심을 만들어 먹고 마당에서 차도 마셨습니다. 엄마, 여기서 혼자 사시는 거 힘들지 않아요? 미영이가 걱정하며 물었어요. 전혀. 오히려 편해. 근데 아프시면 어떡해요? 병원도 가깝고 이웃들도 좋아. 자식들이 하루 종일 함께 있다가 저녁에 서울로 돌아갔어요. 떠나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억지로 오지 마. 정말 보고 싶을 때만 와. 엄마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와요? 그 말이 진심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자식들이 떠나고 나니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있고 할 일도 많았거든요. 동네 노인회에도 가입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라 공통 관심사가 많았어요. 자식들이 효도 안 한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자식들이 바빠서 부모는 뒷전이죠. 다른 할머니도 동감했어요. 저는 제 상황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들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자식들의 방문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영이가 가장 자주 왔고 민수와 지훈이는 격주로 왔죠. 처음엔 의무적으로 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진짜 저를 보러 오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미영이는 매번 뭔가 가져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반찬 같은 것들이었죠.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사왔어요. 고마워. 하지만 안 가져와도 돼. 그래도 엄마 얼굴 보는 김에요. 점점 예전에 다정한 딸 같았어요. 정말 변한 건지 아니면 연기인지는 더 지켜봐야 했지만요. 민수는 집 주변을 고쳐주는 걸 좋아했어요. 문고리가 헐거워지면 고쳐주고 전구가 나가면 갈아줬죠. 엄마 혼자 계시니까 불편한 게 많을 텐데. 고마워. 하지만 이웃분들이 도와주셔. 그래도 아들이 해드려야죠. 지훈이는 함께 산책하는 걸 좋아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어릴 때 이야기를 많이 했죠. 엄마, 어릴 때 바닷가 놀러 간 거 기억하세요? 물론 기억해. 너희들이 모래성 쌓으면서 놀았지.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예전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정말 사랑스러웠던 제 아이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경계를 늦출 수 없었어요.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조건부 신탁을 설정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2달째가 되자 자식들의 방문이 일정해졌어요. 방문 기록장도 꽤 채워졌죠. 하지만 아직 1년은 남았어요. 어느 날 정자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순자씨, 자식들이 자주 오시네요. 부러워요. 네, 요즘 자주 와요. 처음엔 어색하더니 이제 자연스러워졌네요. 이웃들도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죠. 가을이 되자 남해의 풍경이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단풍이 들고 바다색도 깊어졌죠. 마당에 심은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었어요. 자식들도 가을 풍경을 좋아했어요. 특히 미영이는 사진을 많이 찍었죠. 엄마, 여기 정말 예뻐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좋아. 오랜만에 자식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있었어요. 정말 저를 사랑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상속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3달이 지나자 자식들의 태도에 변화가 보였어요.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줬죠. 엄마, 겨울에 춥지 않을까요? 보일러는 잘 돼요.
미영이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따뜻해. 그래도 담요 하나 더 가져다 드릴게요. 안 그래도 돼. 충분해. 하지만 다음에 올 때는 좋은 담요를 가져왔어요. 정말 제 걱정을 하는 것 같았죠. 민수도 겨울 준비를 도와줬어요. 수도관이 얼지 않게 보온재를 감아주고 문풍지도 발라줬어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해요. 고마워.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 일인데 어떻게 신경 안 써요. 지훈이는 겨울용 운동화를 사다 줬어요.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거 안 사도 되는데. 엄마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더 지켜봐야 했어요. 겨울이 되자 남해도 추워졌어요. 바닷바람이 차가웠죠. 하지만 집 안은 따뜻했어요. 자식들이 미리 준비해준 덕분이었죠. 자식들의 방문은 겨울에도 계속됐어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꼬박꼬박 왔어요. 정말 대단했죠. 길이 위험한데 굳이 안 와도 돼. 엄마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안 와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저를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어요. 한번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거든요.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새해가 되고 자식들이 세배를 하러 왔어요. 오랜만에 받는 세배였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들도 건강하고 복 많이 받아라. 떡국을 끓여서 함께 먹었어요.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의 정이 느껴졌죠. 엄마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뭘 부탁해. 너희들이 건강하게만 살아라.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억지로 오지 마. 마음으로 와야지.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말이 진심이기를 바랐어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저도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죠. 자식들에게도 함께 참여하라고 했어요. 봉사활동이요? 신탁 조건 중 하나잖아. 어떤 봉사활동인데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이나 청소봉사 같은 거야.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어요. 진짜 시험이 시작된 거죠. 새해 첫 봉사활동 날이 다가왔어요. 자식들에게 미리 알려뒀죠. 과연 올까 싶었는데 셋 다 왔어요. 엄마, 봉사활동이 처음이라 떨려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어렵지 않아. 마음만 있으면 돼.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이었어요. 자식들도 처음이라 어색해했죠. 어르신들께 도시락 드리고 안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복지관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배달할 집들을 나누어 맡았어요. 저는 미영이와 함께 민수와 지훈이는 따로 다녔죠. 첫 번째 집에 도시락을 전했어요. 고맙네요. 요즘 추운데 수고 많으세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고마워하셨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인걸요. 미영이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죠. 두 번째 집은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직접 드릴게요. 무거우시잖아요. 미영이가 집 안까지 들어가서 도시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혈압약도 챙겨드렸죠. 따님이 참 착하시네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속으로 뿌듯했어요. 제 딸이 이렇게 할 줄 몰랐거든요. 민수와 지훈이도 열심히 했어요.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성의껏 했죠. 엄마, 봉사활동이 이렇게 보람 있는 줄 몰랐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렇지? 남을 도우면 기분이 좋아져. 앞으로 계속 참여할게요. 정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긍정적이었어요. 첫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었어요. 일기예보에서 폭풍주의보가 내렸다고 했죠. 엄마 오늘 서울로 못 갈 것 같아요. 미영이가 걱정했어요. 그럼 여기서 자고 가.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위험한데 어떻게 가? 자식들이 모두 제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어요. 오랜만의 일이었죠.
저녁을 함께 해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엄마 음식이 역시 최고예요. 민수가 말했어요. 별거 아닌데 뭘. 집에서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오랜만에 자식들과 함께 식사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예전 생각이 났거든요. 밤이 되자 바람이 더욱 세졌어요. 창문이 덜덜 떨렸죠. 정말 못 갈 뻔했네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자식들은 거실에서 잤어요. 좁았지만 불편하다고 하지 않았죠. 새벽에 정전이 됐어요. 바람에 전선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둠 속에서 미영이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촛불 있어. 촛불을 켜고 둘러앉았어요. 마치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았죠. 이런 거 오랜만이네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러게. 어릴 때는 정전되면 촛불 켜고 이야기하곤 했지. 엄마가 옛날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지훈이가 기억했어요. 그때 참 좋았는데. 촛불 아래서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식들 어릴 때 추억들을 말이죠. 엄마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응. 그때가 제일 좋았어. 지금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너희들 마음에 달렸어.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가족다운 시간을 보냈어요. 폭풍 덕분이었죠. 다음날 아침에 날씨가 개었어요. 자식들이 서울로 돌아갈 수 있게 됐죠. 엄마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미영이가 떠나면서 말했어요. 그래? 불편했을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좋았어요. 오랜만에 가족 같았거든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민수도 인사했어요. 봉사활동도 계속할게요. 지훈이도 약속했어요. 자식들이 떠나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따뜻함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봉사활동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정말 올까 했는데 다 왔어요. 이번엔 노인정 청소 봉사였어요.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었죠. 이런 일 해본 적 없어요. 민수가 어려워했어요. 처음엔 다들 그래. 하다 보면 익숙해져. 자식들이 열심히 청소했어요. 특히 지훈이는 화장실 청소도 마다하지 않았죠. 냄새도 나고 더러운데 괜찮아. 괜찮아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아들이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미영이는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몸은 괜찮으시고요? 정말 관심을 갖고 물어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민수는 무거운 일을 도맡아 했어요. 테이블을 옮기고 의자를 정리했죠. 힘든 일은 제가 할게요. 고마워. 젊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지. 자식들의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정말 변했구나 싶었죠. 봉사활동을 마치고 함께 식사했어요. 오늘 수고 많았어. 아니에요. 보람 있었어요. 미영이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민수도 말했어요. 다음에도 참여할 거예요. 당연하죠. 이제 저의 일이니까요. 지훈이가 확신 있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진심인 것 같았거든요. 봉사활동을 계속하면서 자식들이 점점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의무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했죠. 엄마 봉사활동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남을 도우면 마음이 편해져.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 그게 진짜 보람이야. 민수도 변했어요. 예전엔 남의 일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달랐죠. 엄마, 우리 동네에도 이런 봉사활동이 있을까요? 있을 거야. 찾아보면. 서울에서도 참여해 볼게요. 지훈이는 가장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제일 어려서 그런지 순수하게 받아들였죠. 엄마, 봉사활동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젊을 때부터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겨울 내내 봉사활동을 계속했어요. 자식들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죠. 처음엔 신탁 조건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정말 즐기면서 했거든요. 엄마, 봉사활동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미영이가 어느 날 말했어요. 뭘 배웠는데? 남을 위해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그래. 그게 사는 의미야. 엄마가 평생 그렇게 사셨구나 싶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살아온 방식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봄이 다가오면서 마당에 심은 해바라기 새싹이 돋았어요. 작지만 생명력이 느껴졌죠. 엄마, 해바라기가 싹 텄네요. 지훈이가 발견했어요. 응. 올해 예쁘게 필 거야.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자식들이 해바라기 키우는 것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함께할 일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겨울이 지나면서 자식들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다운 정이 생겼죠. 봉사활동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해줬어요. 하지만 아직은 신중했어요. 진짜 변한 건지 확신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봄이 되자 해바라기가 쑥쑥 자랐어요. 자식들도 올 때마다 물을 주고 돌봐줬죠. 함께 키우는 재미가 있었어요. 방문 기록장도 두툼해졌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기록이 쌓였죠. 자식들의 방문도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진짜 시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었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검진 날짜가 정해지자 자식들에게 연락했어요. 엄마, 검진 가는 날이에요. 모셔다 드릴게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저희가 모셔다 드려야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이 마침 자식들에게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미영이는 회사에서 큰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죠. 민수는 딸의 학부모 상담이 있었어요.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상담이었어요. 지훈이는 승진 면접이 있었어요. 과장으로 올라가는 면접이었죠. 모두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미룰 수 없는 일들이었죠. 엄마, 죄송해요. 다른 날로 바꿀 수 없을까요? 미영이가 미안해했어요. 나도 그날은 정말 안 돼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면접 날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지훈이도 곤란해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시험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누굴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죠. 괜찮아. 내가 혼자 갈게. 엄마, 정말 미안해요. 자식들은 미안해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일을 택했어요. 예전의 모습이 다시 나온 거죠. 검진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정말 변한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 자신들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새벽에 정자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씨, 큰일 났어요. 제 손자가 사고가 났어요. 어머, 어떻게 된 거예요? 오토바이 사고예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정자 할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손자를 너무 아끼셨거든요. 지금 가봐야 해요. 근데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 제가 같이 갈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제 검진 시간과 겹쳤지만 정자 할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정자 할머니 손자가 수술실에 있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죠.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정자 할머니 곁에 있어주면서 제 검진 시간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친구를 도와주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오후에 집에 돌아와서 병원에 전화했어요. 검진 시간을 놓쳤는데 다른 날로 예약할 수 있나요? 이번 주는 모두 찼고요. 다음 주 금요일은 어떠세요? 좋아요. 새로운 검진 날짜가 정해졌어요. 자식들에게 연락했어요.
검진 날짜가 바뀌었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왜 바뀐 거예요? 미영이가 물었어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죠. 엄마 혼자 검진 받으신 거예요? 아니야. 정자 할머니 일 때문에 못 갔어. 자식들이 조용해졌어요. 아마 미안했을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꼭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너희들 일정 확인하고 연락해.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다음 주 금요일도 자식들에게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미영이는 출장을 가야 했어요. 부산지사로 갑자기 출장이 잡혔죠. 민수는 아들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아들이 주장으로 뛰는 중요한 경기였어요. 지훈이는 승진 발표가 나는 날이었어요. 회사에 있어야 했죠. 또다시 모두 바쁜 날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번에도 혼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자식들은 미안해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일을 선택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아직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다는 걸 말이죠. 위급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죠. 세 번째 검진 날짜를 잡았어요. 이번엔 꼭 누군가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검사예요. 혼자 가기 힘들어요. 제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자식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엄마 이번에는 꼭 갈게요. 저도 일정 조정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갈게요. 약속을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2번이나 실망했거든요. 검진 전날 밤에 확인 전화를 했어요. 내일 올 수 있지?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미영이가 확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도 갈게요. 민수도 약속했어요. 저도 꼭 갈게요. 지훈이도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기대하지 않았어요. 또 실망할 수도 있었거든요. 검진 당일 아침이 됐어요. 시간은 오전 10시였죠. 9시가 됐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또 안 오나 싶었어요. 9시 30분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역시나 싶었죠. 그런데 9시 40분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남해 출발해요. 미영이의 목소리였어요. 정말 오고 있었어요. 정말 와? 네, 저희 셋 다 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떻게 셋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출장을 취소했어요. 미영이가 설명했어요. 저는 축구 경기를 포기했어요.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했죠. 민수도 말했어요. 저는 승진 발표를 못 들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지훈이도 말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저를 선택한 거였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 엄마가 더 중요해요. 미영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저희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민수도 후회하는 목소리였어요.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지훈이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자식들이 정말 달려오고 있었어요. 마치 마지막 열차처럼 말이에요. 거실의 현판을 다시 봤어요. 마지막 열차는 진심으로 달려오는 이를 기다린다. 드디어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자식들은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죠. 엄마 늦지 않았죠? 응. 시간 맞춰 왔네. 정말 죄송해요. 이제까지 너무 바보였어요. 미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제일 소중한 건데 왜 그걸 몰랐을까요? 민수도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지훈이도 다짐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자식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뭘 잘못 생각했는데? 돈이나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 가족이요. 엄마가 건강하시고 함께 있는 시간이요. 맞아요. 그동안 정말 바보였어요. 민수도 동감했어요. 엄마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지훈이도 깨달은 게 많은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함께 검진을 받았어요. 자식들이 모두 곁에 있으니 든든했죠. 어르신 건강하세요. 가족분들이 잘 챙겨주시는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감사해요. 검진이 끝나고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가족 같은 분위기였죠. 엄마,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미영이가 약속했어요. 우리가 먼저 변해야죠. 민수도 다짐했어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절대 안 할게요. 지훈이도 약속했어요. 그날 이후로 자식들이 정말 달라졌어요. 진심으로 변한 거였죠. 방문할 때도 달랐어요. 의무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주일이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봉사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엄마 덕분에 좋은 걸 배웠어요. 이제 서울에서도 봉사활동 하고 있어요. 정말 변한 거였어요. 여름이 되자 해바라기가 활짝 폈어요. 정말 아름다웠죠. 엄마, 해바라기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우리가 함께 키워서 더 예뻐요. 자식들과 함께 해바라기 밭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죠. 엄마, 내년에도 함께 키워요. 그럼 매년 심자. 이제 정말 가족다운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정수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어때? 자식들이 많이 변했지? 응. 정말 달라졌어. 신탁 조건은 다 지키고 있고? 네. 완벽하게 지키고 있어. 그럼 이제 마음을 놓아도 되겠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진심으로 변했으니까요. 가을이 되자 자식들이 제안했어요. 엄마, 이번 추석엔 여기서 보내면 어떨까요? 여기서? 네. 저희가 와서 함께 보내요. 좋은 생각이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이었어요. 자식들이 직접 음식도 만들고 차례상도 차렸죠.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가 해드려야죠. 정말 효자 효녀가 된 것 같았어요. 추석 밤에 보름달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민수도 고마워했어요.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지훈이도 깨달은 게 많았어요. 너희들이 변해서 엄마가 행복해.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그의 겨울 방문 기록장이 가득 찼어요. 1년 동안의 기록이 모두 담겨 있었죠. 엄마, 이제 조건은 다 지켰네요. 응. 수고했어. 그런데 엄마, 신탁 조건을 바꾸고 싶어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바꾸고 싶어? 네. 조건 없이 그냥 엄마가 행복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재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민수도 동의했어요. 엄마가 건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자식들이 정말 변했다는 걸 말이에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결정했어요. 신탁 조건을 바꿀 생각이었거든요. 새해가 되면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식들도 변했고 저도 달라졌으니까요. 거실의 현판을 다시 봤어요. 마지막 열차는 진심으로 달려오는 이를 기다린다. 이제 이 말이 현실이 됐어요. 자식들이 진심으로 달려왔거든요. 마지막 열차처럼 말이에요. 새해 첫날 자식들이 모두 왔어요. 세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함께 새해를 맞이하러 왔죠.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들도 건강하고 행복해라. 작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진심 어린 정이 느껴졌거든요. 엄마, 올해는 정말 다를 거예요. 미영이가 다짐했어요.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민수도 약속했어요. 엄마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지훈이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새해 둘째 날 정수기와 함께 법무법인에 갔어요. 신탁 조건을 수정하기 위해서였죠. 정말 바꿀 거야? 응. 애들이 충분히 증명했어. 그럼 어떻게 바꿀 거야? 조건부에서 일반 신탁으로 바꾸고 싶어.
그리고 생존 시에도 일부 분배가 가능하도록. 정수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결정이야. 자식들이 정말 변했구나. 신탁 계약서를 수정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조건을 없애고 자식들이 필요할 때 일부 분배 받을 수 있도록 했죠. 자식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엄마 정말요? 미영이가 깜짝 놀랐어요. 응. 너희들이 충분히 보여줬어. 고마워요, 엄마. 자식들이 울먹였어요. 감동받은 것 같았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든 할게요. 방문 기록장은 계속 쓰자. 다만 이름을 바꿀 거야. 무슨 이름으로요? 가족 시간표로 하자. 자식들이 웃었어요. 좋은 이름이라고 했죠. 그리고 봉사활동도 계속하자. 당연하죠. 이제 저희 일상이에요. 정말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봄이 되자 새로운 해바라기를 심기로 했어요. 작년보다 더 많이 심을 계획이었죠. 엄마, 올해는 정말 큰 해바라기 밭을 만들어요. 미영이가 제안했어요. 좋아. 함께 만들자. 자식들과 함께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어요. 마당 가득히 심었죠. 이렇게 많이 심으면 여름에 장관일 거예요. 민수가 기대했어요. 사진도 많이 찍어요. 지훈이도 신이 났어요. 해바라기를 심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을 말이죠. 엄마,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미영이가 미안해했어요. 이제 괜찮아. 너희들이 변했으니까. 저희가 너무 바보였어요. 민수도 후회했어요. 엄마 사랑을 몰라봤어요. 지훈이도 반성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고 변하는 거야. 제가 자식들을 위로했어요. 해바라기를 다 심고 나니 뿌듯했어요. 내년에는 정말 아름다운 꽃밭이 될 거예요. 엄마, 내년에 이 해바라기들이 피면 정말 예쁠 거예요. 응. 함께 보자. 매년 이렇게 심어요. 좋아. 우리 가족의 전통으로 만들자. 그날 저녁 가족 시간표에 특별한 기록을 남겼어요. 해바라기 파종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자식들도 한 줄씩 적었죠. 미영이 엄마와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 민수 진짜 가족이 되는 날. 지훈이 사랑을 배운 하루. 가족 시간표라는 이름이 정말 어울렸어요.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추억을 기록하는 일기장이 됐거든요. 여름이 되자 해바라기가 쑥쑥 자랐어요. 작년보다 훨씬 많고 커졌죠. 엄마, 정말 장관이에요. 자식들이 감탄했어요. 해바라기 밭 사이로 산책로를 만들었어요. 자식들이 직접 만들어준 거였죠. 엄마가 산책하시기 편하게요. 고마워. 이웃들도 구경하러 왔어요. 순자 씨 집 해바라기 정말 예쁘네요. 자식들하고 함께 심었어요. 부럽네요.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니 정말 부러워할 만했어요. 저희 가족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해바라기가 활짝 핀 날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전문 사진 작가를 불러서 제대로 찍었죠. 이 사진은 평생 간직할게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저희 집에도 크게 뽑아서 걸어 놓을게요. 민수도 좋아했어요. 엄마 방에도 걸어 드릴게요. 지훈이도 챙겼어요. 사진 속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진심 어린 웃음이었거든요. 가을이 되자 해바라기 씨앗을 수확했어요. 내년에 심을 씨앗들이었죠. 이 씨앗들로 내년에도 심어요. 그럼 계속 이어가자. 자식들과 함께 씨앗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 씨앗들처럼 저희 가족의 사랑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요. 겨울이 되자 자식들의 방문이 더 잦아졌어요. 추우니까 걱정됐나 봐요. 엄마, 추우시면 안 되니까 자주 올게요. 괜찮아. 너희들 바쁠 텐데. 엄마가 제일 중요한데 뭐가 바빠요. 정말 달라진 말이었어요. 연말이 되자 가족 시간표를 정리했어요. 1년 동안 쌓인 추억들이 가득했죠. 방문 기록, 봉사활동 기록, 함께한 순간들까지. 모든 게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엄마, 이 시간표를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처음엔 의무였는데 이제는 추억이에요.
민수도 감회가 깊었어요. 내년에는 더 많은 추억 만들어요. 지훈이도 다짐했어요. 새해 전날 밤 거실의 현판을 함께 봤어요. 마지막 열차는 진심으로 달려오는 이를 기다린다. 엄마, 저희가 그 마지막 열차였네요. 미영이가 깨달았어요. 맞아. 너희들이 진심으로 달려왔지. 정말 간발의 차이였어요. 민수도 아찔해했어요. 다행히 늦지 않았어요. 지훈이도 다행스러워했어요. 이제 마지막 열차가 아니야. 매일 오는 정기 열차가 됐어. 제 말에 자식들이 웃었어요. 매일은 아니어도 자주 올게요. 진심으로 계속 달려올게요. 새해가 되면서 정말 새로운 가족이 됐어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함께하는 가족이 됐죠. 가족 시간표 첫 페이지에 새해의 다짐을 적었어요. 올해도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자. 자식들도 한 줄씩 적었어요. 미영이 엄마가 주신 사랑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민수 진심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지훈이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마지막 역장의 신탁은 성공했습니다. 자식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았거든요.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바라보며 살겠어요. 자식들과 함께 밝고 따뜻하게 말이에요. 거실 현판에 문구도 바꿔 달았어요. 이제 새로운 의미가 필요했거든요. 사랑의 열차는 매일 진심으로 달린다. 이제 마지막 열차가 아니라 매일 오는 사랑의 열차예요. 저희 가족은 이제 매일 서로에게 달려갑니다. 진심을 실고 말이에요. 70년을 살면서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가장 큰 선물도 받았어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되찾은 거죠. 평생 역장으로 살면서 시간을 지켰듯이 이제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지키며 살 거예요. 가족 시간표와 함께 말이에요. 마지막 역장의 신탁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해바라기처럼 활짝 핀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